여러분들은 지금 인터몰드 코리아 2023 프리뷰 웨비나를 시청하시고 계십니다. 인터몰드 2023 전시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데요. 이번 전시회는 4년 만에 오프라인 개최가 확정되면서 금융업계를 비롯한 제조업계 전반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비즈는 인터몰드 코리아 2023 프리뷰 웨비나를 통해서 이번 전시회에서 주목해야 하는 주요 제품과 솔루션을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글로벌 선도 업체인 자이스, 크레아폼, 헥사곤, 그리고 마크포지드가 제안하는 정밀 측정 검사기기, 캐드캠, 그리고 3D 프린팅 분야의 동향 및 바이어스 가이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몰드 코리아 2023 프리뷰 웨비나를 시청하시고요.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하신다면 시간도 절약하실 수 있고 보다 알찬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바로 인터몰드 2023 프리뷰 웨비나 다음 주제 발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 발표는요. 다양한 크기, 복잡한 형상의 금형 측정을 위한 3차원 측정 솔루션이고요.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크레아폼 아미텍 코리아의 김건아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크레아폼 한국 총괄을 맡고 있는 김건아라고 합니다. 예, 크레아폼은 3차원 스캐너를 만들고 있고요. 오늘은 저희가 인터몰드 프리뷰 웨비나를 위해서 기존 장비들과 저희가 올해도 신제품을 론칭을 했는데 이런 제품들이 왜 만들어졌고 그리고 금형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간단한 사례, 그다음에 동작 원리, 그다음에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의점이 있을지 이런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처음에 시작을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요. 저희 아미텍 그룹사에 있는 초정밀 계측기들이 있어요. 예전에 많이 사용하시던 그런 제품들의 구조부터 현대 스캐너까지 어떻게 발달했는지 이런 내용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서두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몰드가 4년 만에 오프라인 이제 개최라고 하는데 오랜만에 개최인 만큼 이번 전시회에서 이제 크레아폼이 전시회를 통해 어떤 컨셉을 이제 들고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예, 기존에 저희가 온라인 방송 쪽에 많이 치중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케이스에는 저희가 보여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저희 산업업계 전반적으로 살아나면서 고객의 활용처가 너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기존의 3, 4년 공백 기간 동안 고객의 요구사항은 훨씬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고객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졌다라는 점을 항상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전시회에서 그 부분을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월 14일부터 18일 또 보니까 한 5일을 하더라고요. 예. 예, 보통 4일 하는데 예. 오랜만에 이제 개최여서 그런지 5일 동안 개최됩니다. 5일 중에 하루는 시간 내셔서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전문가분들과 상담하시면 좋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께 이제 주제 발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간단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통적인 측정 방식부터 최근에 트렌디한 측정 방식을 이해하시고 사용해야 되는 정확한 사용처에 맞는 장비를 쓰셔라. 그리고 크레아폼 장비는 매년 신제품이 나오는 건 사용처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사례를 몇 개 들고 동작 원리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 부스를 방문하시게 되면 필히 전문가분들하고 사용하는 처에 대해 정확히 상담하시고 장비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환경에 대해서 측정 환경을 어떻게 통제하셔야지만 문제없는 측정을 하시게 되는데 최근에 장비가 빨라지고 휴대성이 좋아졌다고 해서 계측기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 제가 마지막에 담았으니까요. 인터몰드를 보시는데 여러 장비를 보실 때도 좋은 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김건아 부장님의 주제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양한 크기 복잡한 형상의 금형 측정을 위한 3차원 측정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제가 들고 왔고요. 세부 내용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적인 측정 방식에서 최근에 트렌디한 3차원 측정기로 넘어오게 된 계기부터 동작 원리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장비에 대한 사용처에 맞는 정확한 장비를 고르시기 위해서 장비 사용 사례와 그 다음에 뒤쪽에 어떤 동작 원리로 구성하게 되는지
마지막으로는 측정하는 환경을 어떻게 통제하셔야지 되는지까지 마지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아폼은 아미텍 저희 모기업에 속해 있는 정밀 측정 분야의 비즈니스 유닛 중에 하나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테일러 홉슨, 프레시텍, 솔라트론, 그다음에 크레아폼, 그리고 아직은 적지 않았지만 자이고 저희가 인수합병을 최근에 시행했던 많은 벤더들이 정밀 측정 분야를 갖다 하고 있고요. 아미텍에 있는 사업부 내역을 보시게 되면 정밀 가공하는 벤더와 정밀 측정 벤더가 함께 같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왼쪽에 보시는 테일러 홉스는 굉장히 초정밀 장비로 저희가 시장을 갖다 확장을 했고, 프리시텍은 초정밀 가공 일단 업체입니다. 솔라트론은 LVDT라는 기술을 전체적인 센서 기술로 저희가 흡수를 해서 자동화부터 PLC 전반적인 부분까지 직접적으로 센싱하는 시그널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크레아폼은 이제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3D 스캐닝 기술을 가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레아폼은 창립한 지 21주년이 됐고요. 아미텍에 들어온 지는 저희가 8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미텍과 크레아폼의 합작으로 인해서 크레아폼의 원래 창립 건립 이념은 유지가 되고 있고, 저희는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협업,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한 고객의 방향성에 맞는 이 지향적인 이정표를 함께 지정하는 이런 형태로 항상 매번 빠르게 시장의 대응에 맞는 신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21년 동안 크레아폼에서는 1년에 평균 거의 대략 2개 정도의 신제품을 매년 내놓으면서 시장을 갖다 선도하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는 최초의 프로토타입 스캐너 보이시죠? 예, 저희가 처음에는 카메라 센서 2개를 사고 레이저 빔 별도로 만들어 단 저 프로토타입으로 창립한 이후부터 3년 동안 용역 서비스, 즉 엔지니어링 측정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2005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초의 핸디 타입 스캐너를 만들어냈고요. 레이저 타입. 그 후부터 오른쪽에 보이시는 올해 출시한 핸드스캔 블랙 엘리트 리미트 버전까지 저희가 자동화부터 모든 스캐너를 만들어냈고, 가운쪽에 노란 바나나 모양 보이시죠? 크레아폼 브랜드가 아닌 자브랜드인 필 저희가 스캐너라고 해서 2천만 원 이하의 굉장히 가벼운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 굉장히 고성능의 스캐너를 또 만들어서 엔트리 시장 쪽도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초의 이 프로토타입 스캐너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보시게 되면 크게 두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바뀌고 있는데요. 상단에 보이는 트래커가 있는 메트라 스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메트라 R이라고 해서 고객의 맞춤형의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자동화 이제 전용 스캐너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출시한 HD 모듈까지 해서 자동화에 대한 고객의 디맨드를 만족을 했고요. 이 자동화 전용 스캐너 헤드는 아마 저희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바와 같이 블랙 시리즈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된 저희가 리미티드 버전이 올해 초에 출시가 됐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HD 모듈, 저희가 최신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측정하지 못했던 시트 메탈이나 아무래도 판넬 쪽은 0.7T 정도로 만들어진 부품의 조합으로 만들기 때문에 가공면 엣지나 홀 같은 부분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고객이 저희 피드백을 받아서 기존의 메트라 스캔을 HD 모듈로 변형해서 추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델이 됐고요. 어떤 기능이 있는지는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이제 핸디스캔 블랙 엘리트 리미티드는 드디어 저희가 12미크론 애큐레시까지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이제 거의 예전에 쓰시던 3000 측정기랑 비슷한 애큐레시까지는 올라갔죠. 물론 이제 측정 범위가 늘어나면 당연히 CMM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핸디 장비가 더 이상 정확도를 예전같이 약한 부분이 아니라 12미크론까지 내려왔다. 자,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크레아폼의 21년간의 여정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3D 스캐닝 쪽에서는 선도 업체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어쨌든 뭐 최근에 보면 다양한 그 경쟁 업체들, 왜 이제 크레아폼의 장비들을 고객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지, 뭐 차별화된 요소들이 상당히 많겠지만, 뭐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가장 아마 필요로 하는 부분은 고객의 시장의 요구가 그러니까 특정 시장을 보시게 되면 그 특권의 어떤 계층만 그 사용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그 욕구에 맞춰서 어떤 특수 방향으로 장비가 발달이 되기 시작하고 가격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실은 기존의 3차원 측정이라고 하는 마켓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뒷장에 준비한 내용도 그런 내용인데 그랬던 부분이 전반적으로 사용되게 되게 되면 실제로 고성능까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고성능보다는 스피드가 중요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성능이 어느 정도는 받쳐주면서 돼야 됩니다. 그런 시장에서 아마 크레아폼이 이제 후발주자로 20년 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21년 동안 저희가 그 스피드만 올린 게 아니거든요. 단순히 정확도가 올라갔고 다행히 산업 전반적인 부품의 어떤 그 공급 능력이 늘어나면서 저희 정확도가 보시는 바와 같이 12미크론까지 내려왔습니다. 정밀 측정을 휴대로 할 수 있는 장점과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그 고객의 디맨드에 맞는 성능 대비 그거에 맞는 가격 레벨까지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지원이죠. 일반적으로 예전같이 지원이 그 로컬의 어떤 몇 명에 의해서 지원되는 구조가 안 되고요. 회사의 프로세스가 갖춰져야 되는데 크레아폼은 고객의 어떤 C6라는 저희 모델을 통해서 고객의 요구를 시스템과 어떤 옵션적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디서 구매하시고 누구한테 구매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건데 이런 게 아마 요즘 최근에 저희가 사랑받는 이유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정밀 측정 방식의 역사와 트렌드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밀 측정 방식의 역사와 트렌드라고 간단히 제가 거창하게 설명은 했지만 아무래도 타사 장비를 제가 언급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가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했으니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크레아폼에는 다양한 계측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정밀 계측기가 어떻게 초정밀 계측기가 됐는지 아까 방금 말씀 나왔던 그런 내용 때문에 저분들은 좀 더 특화된 좀 더 정밀하면서 굉장히 활용처가 고정밀된 쪽으로 포커싱하게 돼 있는데 기존 방식이 점점 바뀌어서 차세대 모델이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상리 위에 있는 두 개 테일러 옵션 모델은 아미텍 부스가 크레아폼 부스 말고 따로 있으니까요. 또 인터모델 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좌측 상단에 있는 모델은 진원도 측정기입니다. 테일러 옵션 모델이고요. 정말 이게 동심원에 가까운지 그리고 원 상태에 대한 퀀터는 어떤지 그 다음에 러프니스 표면은 괜찮은지 자 이런 거를 보고 그 퀀터를 보고 예측까지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밀하고요. 저희가 보통 보는 관점 이상인 한 1미크론 정도의 어떤 그런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그 편차에 대한 러프니스를 보기 위한 노이즈는 거의 수십 나노미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굉장히 정밀한 샤프트나 볼 베어링은 이런 그 테일러 옵션 장비를 꼭 쓸 수밖에 없어요. 우측에 보이는 표면 거칠기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2D 모델이고요. 알고 보면 X와 Z축은 있지만 Y축은 없습니다. 진원도 측정기는 진원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Y축이 있다기보다는 X, Y를 묶은 어떤 원통 형태로 로테이션을 하면서 측정을 하게 되고 표면 거칠기는 어떤 그 탑침을 통해서 그 표면에 대한 변화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이제 보실 때는 나노미터 단위의 어떤 정확도를 보셔야 돼요. 정밀 측정기 같은 경우가 초정밀 계측기가 되는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측정하는 포인트가 단순한 어떤 좌표를 읽어내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형상이라든지 GDNT에 맞는 공차를 모두 계산해낼 수 있었어야 되는데 장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니즈는 굉장히 어떤 특화된 분들한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반적인 측정을 하시기 위해서도 썼던 계측기가 지금은 초정밀 계측기가 되고 특정 사용 용도로 올라가게 되면서 단가가 굉장히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 나온 게 3차원 측정기고 3차원 측정기 저희가 일반적으로 CMM이라고 부르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정밀하면서 모든 부분을 측정할 수 있지만 위쪽에 있는 진원도나 표면 계측기를 측정하기 위한 옵션을 구비하시다 보면 결국은 독립적인 계측기를 가지고 측정하시는 게 원래 낫다는 판단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 3차원 측정기는 제가 뒷장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측정기에 대한 항목을 한번 보실게요. 진원도 측정기는 X, Y, G축을 3축을 갖다 측정할 수 있는 전반적인 원리가 있고 거칠기라고 하는 부분을 보려면 별도의 센서를 장착해야 됩니다. 형상과 윤곽, 치수. 자, 좌표 측정기 베이스의 측정기를 쓰시는 분이라고 하면 저 세 가지를 측정하기 위하셨던 거예요. 결국은 형상을 보거나 윤곽이 제대로 갖춰져 있거나 치수가 문제가 없는지를 보시는데 진원도 측정기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어떤 원통형 형상의 부분을 볼 수 있고 정밀하게 보시고 표면 거칠기는 어떤 표면이든지 간에 그 표면에 대한 난반사나 그런 반사가 문제가 될 수 있을 때 보는 측정기입니다. 또는 결합도를 볼 때도 보게 되죠.
3차원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분이 3차원으로 측정이 되지만 형상과 윤곽, 치수, 거칠기 부분은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센서로 굉장히 좋은 걸 달아야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측정기가 3차원 측정을 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 수는 있으나 CMM이라고 하는 3차원 접촉기가 굉장히 편리하다. 자, 이게 바로 초정밀 계측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CMM이 무슨 초정밀입니까? 얘기하시지만 아직도 지금 벌써 3차원 스캐너로 쓰시는 용도를 보게 되면 일반적인 측정, 형상이나 윤곽, 치수는 대부분 다 스캐너로 하시고요. 굉장히 정밀도를 요구하는 부분에 CMM을 쓰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알고 보시면 아직 아닌 분들도 있으시지만 뒤쪽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밀 측정 방식이 어느 정도 휴대성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정확도는 높아져야 되는 부분에 어떤 고객에 대한 니즈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휴대용 정밀 측정기가 이미 저희가 한 40년 전 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는 그 다음부터 대체로 2000년 이후 한 20년 전부터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 가장 많이 보셨던 메저먼트 암 타입이고요. 고정식이죠. 휴대용 CMM이라고도 부르는 타입이 있고 두 번째 보시는 타입은 트래커 베이스에 이제 트래커가 어떤 종류인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크레아폼 같이 광학식이 있고요. 경쟁사 같이 레이저 트래커로 먼 거리까지 가역은 좀 있지만 큰 레인지를 커버할 때 쓰시는 트래커 베이스가 있고 세 번째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 베이스에 광학식이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르죠.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 베이스에서 조합을 해서 보는 스캐너 타입. 마지막으로 크레아폼 독자적인 포터블 3D 스캐너 타입 해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타입으로 스캐너가 구성됐습니다. 크레아폼은 이제 저희가 가진 포트폴리오 위주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인터몰드 부스에 오시게 되면 트래커 베이스 3D 스캐너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포터블 스캐너 타입이 3개 정도 구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트래커 방식의 장점은 일단 공간을 갖다가 고정시킬 수 있고 정확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특정 공간 내에서 어떤 그 틀어짐이나 늘어짐 없이 정확도나 이런 부분 없이 바로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되게 다른 반복 테스트를 할 때 유리하세요. 우측에 보이는 포터블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휴대성이 굉장히 강화된 스캐너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저희가 론칭한 엘리트 리미티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ISO 스탠다드 17025에 입각한 랩에서 규정 출력이 됐고 이렇게 출하가 된 제품은 12미크론까지 정확도를 보장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핸드 스캐너들이 뭐 어디까지 정확도가 됩니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 서티를 받은 제품과 안 받은 제품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래서 꼭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이 서티가 미리 된 제품과 공정 라인과 캘랩에서 됐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크레아폼은 한 번 더 정확도를 오래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활용도는 뒤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사각지대가 없는 또는 사각지대가 있어서 너무 협소한 이런 공간에서는 방법이 없고요. 휴대성이 강화된 상태에서 정확도가 높아야 되는 휴대용 스캐너로는 최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모델 다 이제 블루 레이저 탑재가 됐기 때문에 표면에 대한 재질이나 반사도는 크게 스캐너를 할 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스프레잉 작업을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또 이제 궁금한 거는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혁신이 진화가 되고 있잖아요. 제품들이 진화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따가 설명을 또 해주시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뭐 정확도 혹은 뭐 속도 어떤 부분에서 좀 더 계속해서 이제 진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까, 현재? 일단 하드웨어적인 진화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기술은 누구든 금방 복사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뒤에 제가 그 스캐너 구동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 단순히 이제 구현을 해서 만들어내는 스캔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모델을 갖다 조합을 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다음에 스피드 입장에서는 이 하드웨어적인 성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뒤쪽에 하드웨어 뒤쪽에서 프로세싱을 하는 이 펌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또 PC 성능과 많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요청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스캔을 하는 게 최대한 짧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캐너라고 하는 작업은 측정이거든요. 예, 측정만 전문으로 하는 자동화 장비가 아예 별도로 만들어지던가 트래커 베이스 같이 아니면 휴대용 스캐너는 최대한 빨리 스캔을 하고 프로세싱 처리에 내가 딴 일을 할 수 있던가 또는 아니면 그 스캔한 작업 타스크 자체로만 잠깐 세이브를 했다가 나중에 수정하고 다시 스캔을 하던가
이런 형태의 요청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베이스를 저희가 많이 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정확도 부분은 실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12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정확도는 현재 기술에서 만들어내려면 굉장히 많은 손이 갑니다. 그러니까 가공을 해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장비로 만들어진 제품이 나와야지 이제 스펙이 보면은 실은 저희를 모방하는 벤더가 많긴 하지만 그 스펙이 정말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필드에서 저희가 BMT를 겪어보면 정말 다르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쪽에 있는 서티, 그다음에 특히나 ISO 스탠다드에 입각한 킬에서 했는지 어떤 스펙으로 했는지, VDI, VD 스펙으로 했는지 이런 거는 좀 만약에 계측기를 쓰시는 분이면 이게 만약에 오늘 인터몰드가 아니라 다른 세미나면 제가 다른 제품을 설명을 드렸을 그렇죠. 건데 오늘은 금형을 하시는 전문가들에 대한 부분이니까 꼭 이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제품의 형상과 특성, 목적에 맞는 장비 선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주시겠습니다. 예, 제품의 형상과 특성, 목적에 맞는 장비 선정이라는 제가 주제로 가지고 왔고요. 저희 스캐너를 보실 때, 부스에서 보실 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듣고 가시면 좋을 만한 내용인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제 휴대용 스캐너와 트래커 타입 스캐너를 제가 분리해서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원리도 한번 보시고 저희 전문가들한테 질문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더 이렇게 어텐션 높은 상태로 브리핑을 해드릴 것 같아요. 핸디 타입의 이 휴대용 스캐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캐너로 쓸 수 있으십니다. 굉장히 쓸 수 있으시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분들은 이걸 쓰시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제가 실은 필요한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협소하고 공간 제약이 심한데 휴대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환경적 제약도 있지만 정확도는 필요한 고객은 저희 스캐너 중에 핸디 스캐너를 구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지금 큰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아래쪽 부분을 스캔하고 있죠. 하단부에 대한 스캔은 꼭 필요하시거든요. 설계하시는 분이나 양산하시는 분이나 제조하시는 분이. 근데 저 부분에 대한 스캐너에 대해서 그 파트의 사이즈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트래커 베이스로 하면 모든 게 커버가 될 것 같지만 실은 하단부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트래커가 전혀 볼 수 없는 영역에 내가 관련 없이 스캔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얼라이먼트 기준점을 잡으시고 스캔한 다음에 하시던가, 크레아폼은 타겟이 있기 때문에 타겟 베이스로 나중에 얼라이먼트를 따로 또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요. 타겟 종류를 바꿔서 트래커로 하셨더라도 저런 부분은 핸드 스캔으로 하시면 정확도 위배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측 하단같이 실내 공간의 좁은 부분을 스캔해야 될 때, 자, 이럴 때는 핸드 스캔 쓰셔야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다용도로 쓰시다가 이 부분 때문에 저희 쪽 휴대용 스캐너 많이 구비하세요. 근데 이 부분을 안 하시고 사각지대에서 되는 부분만 스캔해서 잡으시기 시작하면 그 얼라이먼트 포인트가 모두 틀어지십니다. 그리고 거기 내에서 다른 포인트로 또 잡으려고 하다 보면 무리수가 돼서 조립했을 때 큰 문제가 나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급적 휴대용 스캐너 쓰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우측 상단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저 발전소 유지보수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프로펠러를 갖다 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위험하죠. 예, 저런 데는 트래커가 어차피 닿지도 않고요. 휴대용 스캐너를 가서 준비를 하고 빠른 스캔을 마무리한 다음에 내부의 프로세싱을 내려와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은 파이프부터 곡률이 있는 저희가 보통 베슬이라고 얘기하는데 크레아폼은 독자적인 외부 측정에 대한 그 데미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저희가 코리전 베이스의 수명 예측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 휴대용 스캐너랑 컴바인 했을 때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스캐너는 가급적 직사광선 밑에서 쓰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파이프 체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윤곽을 잡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 정확도가 충분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휴대용 타입에 대한 활용을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렸어요. 그러면 왜 이게 동작을 하느냐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뭐 동작은 할 수 있지만 왜 정확하냐. 어떤 스캐너는 휴대용이 굉장히 좋은데 정확도가 안 나오는 스캐너가 많이 있죠. 크레아폼에 대한 휴대용 스캐너 구동 원리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다이어그램이 저희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블록 다이어그램이고요. 여기서 첫 번째 왼쪽에 보이는 부분은 포지셔닝 모델,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모델은 저희가 스캐닝 모델입니다. 서페이스 저희가 보통 모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포지셔닝 모델을 통해서 일단 그 물체 표면에 있는 타겟 베이스로 공간을 먼저 만들고요. 그 공간 베이스로 오른쪽에 있는 서페이스 모델을 입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희 쪽 스캐너 중에서도 휴대용 스캐너가, 근데 화이트라이트 방식은 타겟 없이도 타겟을 잡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표면을 잡아서 스캔을 하지만 형상 베이스의 스캐너는 이 부분이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맨 위쪽의 블럭은 2D 이미지를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와서 그 2D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3D 모델링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모델은 서페이스 모델과 포지셔닝 모델을 컴바인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XYG라고 하는 글로벌 모델로 컴바인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런 모델을 계속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튀는 거의 뭐 0.001초에 발생하는 그런 노이즈는 저희 메쉬 구조에서 묻혀서 이제 보통 뉴트럴라이징 되고요. 저 2D 이미지와 3D 이미지의 그런 노이즈 없이 정확도를 만드는 게 실은 저희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아무리 벤치마킹한 스캐너가 있어도 저 내부에 20년 동안의 프로세싱을 하는 어떤 그런 노하우가 없으면 아예 정확도 자체가 안 나오거나 스캔 모양이 이상하게 나오게 돼 있죠. 제가 예전에 작년가 핸들링했던 어떤 그 이론적인 브리핑에서는 어떤 부분이 디테일하게 3D 스캐닝의 형상을 좌우하는지 한 적이 있으니까 그건 다음 기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 크레아폼 스캐너는 독립적인 일을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포지셔닝, 하나는 서페이스 모델링. 그래서 스캔과 포지셔닝에 대한 타스크를 두 개 독립시킬 수 있고요. 독립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 내에서도 일이 가능합니다. 프로펠러가 공중에 달려서 위험하다. 근데 유지보수를 해야겠다. 프로펠러에 있는 타겟 기존 베이스로 미리 작업을 해놓고 할 수도 있고요. 형상 베이스에 저희 스캐너를 쓰시면 그 특정 부분을 갖다가 구도를 넣어서 타겟 작업 없이도 바로 스캐닝만 할 수 있는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작업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다이나믹 레퍼런싱. 자, 요거는 진동이 방진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크레아폼 포터블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핸디스캔 실버, 그 다음에 고스캔 3D, 핸디스캔 블랙 시리즈가 있고요. 실버 시리즈는 이제 예산 제한이 있는 협력사 2, 3차, 4차 벤더 분들을 위해서 5천만 원 이하의 스캐너로 구성을 했습니다. 0.03이니까요. 30미크로 이내의 정확도를 보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블루 레이저로 저희가 변형을 했기 때문에 형상에 상관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고스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깃이 적어도 가능하고 칼라 텍스처까지 모두 끌어올릴 수 있는 역설계 전문가용 스캐너입니다. 그리고 해상도 자체 정확도를 보시게 되면 50미크론이기 때문에 많은 엔지니어 분들도 사용하고 있으세요. 핸즈스캔 블랙 엘리트는 저희의 최상위 모델이죠. 올해는 12미크론까지 정확도를 ISO 110 이제 스탠다드에 맞춰서 캘리브레이션을 완성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소개해드릴 부분은 트래커 베이스의 스캐너의 활용도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움직이는 친구들처럼 큰 파트를 측정할 때 스캐너를 움직이든 아니면 그 파트 자체를 돌리든 트래커 베이스의 확장이 편리하게 해서 대형 제품을 스캔할 때 일단 좋고요. 좌측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큰 파트를 계속 바꿔가면서 IF 픽스처에 물린 상태에서 또는 체킹 픽스처에 물린 상태에서 스캔을 할 때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는 바와 같이 공간 내에 들어가서 전체 공간까지 스캔을 해야 될 때는 이 트래커 베이스의 메트라 스캔이 맞고요. 우측 하단처럼 어떤 자동화를 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쓸 때 저희 쪽에 있는 타겟 베이스의 이 트래커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해서 레이아웃에 대한 자유도를 굉장히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트래커 베이스의 스캐너 구동 원리는 굉장히 좀 단순하게 볼 수 있어요. 표면 습득에 대해서 공간을 만들 때 핸드 스캔은 타겟으로 했지만 여기는 트래커가 공간을 규제합니다. 그 공간에 들어가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스캐너 헤드 자체는 스파셜 인코딩으로 3D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끌어올려서 결과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스캐닝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왼쪽에 사용자가 직접 스캐너를 들고 스캐너를 구동하고 있죠. 빔을 쏴주고 빔이 반사됐을 때 CCD 카메라 센서를 통해서 그 왜곡 현상을 그대로 저희 트래커가 만든 공간에 입히는 형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바깥쪽에 트래커를 세워놓고 공간 규정을 하되 공간에 진동이 있거나 제약이 있으면 저 타겟을 6개 정도만 배치하시면 됩니다. 보통 공간이 3.5에서 2.5m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공간에 6개 타겟이라 별로 일이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가 들어가서 스캔을 하시면 저 흔들려도 진동에도 문제가 없다가 저희 쪽 스캐너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가 그 핸디 장비와 이제 트래커 장비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 트래커 장비가 어떻게까지 발전해서 HD 모드까지 갔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R 장비는 기존 스캐너들과 다르게 단순히 로봇이 물 수 있는 프렌즈를 단 모델이 아닙니다. 빔 개수 자체가 기존의 30개에서 45개로 확장이 됐고요. 스캔 스피드 역시 빨라졌습니다. 자, 무슨 장점이 있냐? 일반적으로 휴대용 사람이 쓰던 스캐너를 로봇에 달게 되면
사람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각도 내에서만 스캔이 로봇이 움직이게 되고요. 이 부분은 스캔의 품질의 왜곡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스캔 헤드 모듈 자체에 오리엔트를 집어넣어서 3개의 오리엔트가 회전해서 45개의 빔이 계속 같은 면을 스캔하더라도 여러 각도에서 스캔하게끔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로봇에 적합한 스캔 헤드가 탄생을 했고요. HD 모듈은 69개 빔까지 확장을 해서 시트 메탈 같은 또는 그 파트의 엣지 부분에 가장자리 엣지, 날카로운 부분까지 스캔할 수 있게 저희가 스캔 모듈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이 스캔 헤드의 용도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메트라 스캔 R을 쓰시면 됩니다. 굉장히 정확하고 다 좋은데 HD 모듈 같이 가장자리 트림 엣지 경계 많고 또는 홀 위주로만 봐야 된다 나는. 그러면 굳이 약간은 느리더라도 데이터가 많이 올라오더라도 HD 모듈 쓰시는 게 맞아요. 어느 정도가 맞냐라고 보시면 제가 스펙을 정의해 놨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해상도 자체가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HD 모듈은 기존에 저희가 25mm까지 매저먼트를 했으면 지금은 15미크론까지 이제 가능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중요한데 이제 반복도입니다. HD 모듈이라고 하는 모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빔 개수와 오리엔트를 확장했고요. 가장 촘촘한 빔의 어떤 그 교차 형태로 인해서 저희가 스캔 센서까지 업그레이드한 덕분에 반복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해상도 2배와 함께 일반적인 면에서는 거의 한 38%까지 좋아졌고요. 보이는 것 같이 가장 트림 엣지 있죠. 트림 포인트는 정말 가공된 절삭면이거든요. 이 부분이 기존에 0.1 정도였는데 지금은 0.1 이내 92미크론까지 올라와서 반복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트림 엣지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포기하실 필요가 없죠. 이 HD 모듈은 독일에 있는 자동차 업계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자동차 협력사에서 많이 쓰시고 도입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간단하게 예로 0.7T 도어 판넬을 갖다 측정했을 때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HD 모듈을 썼고요. 왼쪽은 일반적인 저희 메트라 R, 오른쪽에는 HD 모듈. 곡면 자체에 대한 깔끔도가 꼭 이제 좋죠. 아무리 버가 없는 깔끔한 홀도 왼쪽에 보이는 바와 같이 스캐너의 성능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HD 모듈에 대한 부분은 꼭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들만 사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VX 스캐너, 저희가 이제 자동화의 끝은 뭐냐? 결국은 사용자가 전반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자동화를 운영하고 싶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용자 어떤 그 엔지니어의 부재로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인력 난양상 고통받고 있으시죠. 저희 쪽에 턴키 솔루션인 QY가 VX 스캐너를 합치게 되면 이렇게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해결이 되시나 보시면 일단 어떤 유저라도 로봇 쪽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간단하게 티칭할 수 있는 OLP가 올라가 있고요. 측정 소프트웨어 자동화를 통해서 쉽게 측정에 대한 리포트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굉장히 협상 호환에 쓰셔야 될 때는 협동 로봇과도 호환이 가능해요. 어떤 게 가능하시냐? OLP와 호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시스템은 부품이나 위치 하나만 바뀌어도 OLP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크레아폼 스캐너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단독적인 큐브화 셀을 구매하셔도 되고요. 컴팩트 셀을 저희 레이아웃에 맞춰서 물론 아직까지는 특정 로봇 모델을 쓰셔야 됩니다. 이런 케이스 가능하시고 로봇 독립 형태 그다음에 거꾸로 된 로봇을 위로 달아서 아래에 대한 공간 확장을 할 수 있는 레이아웃까지는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으로 VX 스캐너 많이 써서 어떤 그 전문가적인 지식을 많이 좀 흡수하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실 때 로봇 같은 경우, 로봇 암 같은 경우는 특정 브랜드만 가능한 거예요? 예, 이게 아직까지는 저희가 파낙 로봇하고만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 요 제품 위주로 오픈이 돼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들은 상당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실은 OEM 같은 큰 쪽에서 저희가 로봇 모델을 지정해 주시고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 쪽에 결국은 이제 크레아폼 매년 신제품이 나온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모델이 추가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아직은 레이아웃 확장이 먼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제가 준비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장비를 선정하시고 측정 환경을 세팅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가져온 부분이니까 너무 이제 힘들어하지 않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내용이에요. 환경 요소를 먼저 통제하시고 크레아폼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 솔루션을 통해서 특정 환경은 제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으로 하시던가
아니면 완벽한 클린룸에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왜 그런 부분이 중요한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측정 시스템을 정의한 다이어그램을 저희가 홈페이지에 그냥 이렇게 서핑을 제가 해봤어요. 웹서칭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일단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그 측정 대상물이겠죠. 당연히 대상물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측정 시스템은. 그 다음에 environment는 환경, 메소드는 방법론적인 겁니다. 어떤 걸 쓸지, 어떤 식으로 규제할지, 뭐 여러 가지, 뭐 얼라이먼트, 자부지까지 다 포함되고요. 인스트루먼트 당연하죠. 측정 장비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 사용자의 숙련도가 메저먼트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먼저 측정 시스템을 제가 수식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인 측정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 트루니스죠. 내가 측정한 게 스캐너라고 하는 어떤 필터를 통해 들어왔더니 디지털로 들어왔을 때 걔가 실제에 있는 액추얼 값과 얼마나 정확하냐, 얼마나 그 형상 그대로 가져왔냐가 중요하신데 지금 보이시는 요 어떤 공식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X 관측이 된 거 이미 측정기를 통과한 게 실제 트루니스 T 값과 알고 봤더니 뒤에 있는 에라 R 그 다음에 바이어스 에라 W 해서 지금 제가 아래 설명드린 바와 같이 랜덤적인 요소인 에러와 그 다음에 바이어스된 부분과 그 다음에 시스테매틱한 에러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유능한 측정 엔지니어 또는 설계 엔지니어라고 하면 측정 값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에러를 갖다 줄이셔야 되는데 이 바깥쪽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랜덤 에러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분들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신 것 같고요. 저희가 장비를 만들어낼 때 어떤 스탠다드에 입각해서 무한 반복 측정을 통해서 줄여야 되는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측이 안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ISO 스탠다드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ISO 17025의 스탠다드는 단순히 어떤 측정에 대한 방법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환경에 대한 랜덤 에러에 대한 부분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꼭 통과된 장비를 쓰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통제가 안 되세요. 사용자분들도. 그러면 우측에 있는 장비는 환경 통제 또는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또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데 뒷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측정을 방해하는 위험 요소를 좀 이렇게 나눠봤더니 첫 번째는 생산 시설 내에 있는 어떤 진동이라고 하는 부분과 환경적 제약이 있었고요. 사용자에 대한 역량,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한 준수 사항을 지켰을 때 마지막으로 온도 습도 변화. 첫 번째랑 뭐가 다르죠? 첫 번째는 환경, 맨 마지막으로는 온도, 습도의 변화입니다. 즉, 측정하는 동안에도 그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의 특정 요소가 변할 수 있거든요. 변이 양이 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장비도 시스템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제가 측정의 5 요소, 5M 요소 저희가 억지로 만들긴 했지만 이 부분 입각해서 저희 쪽 솔루션은 물론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이라 어떤 부분으로 이게 보정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저먼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죠. 측정 시스템, 측정 환경, 방법, 측정 대상, 사용자. 자, 방법, 대상, 사용자. 사용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숙련도를 높여드릴 수밖에 없고요. 측정 대상물도 바꿀 수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메소드, 방법론적인 부분은 이미 정리해야 얼라이먼트 포인트가 개발자분들과 다 QC 엔지니어가 협의된 부분이 있고 저희랑 같이 알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측정 시스템과 저 메저먼트 컨디션을 어떻게 저희가 제약을 이제 풀어드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측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보정 오차를 없애야 돼요. 이 공식에서 어디에 해당되냐? 바로 B라고 하는 바이어스된 부분입니다. 자, 측정 장비 자체가 ISO 스탠다드에 입각했다고 치면 왼쪽에 보이는 탄착점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측에 보인 바와 같이 탄착점이 이미 형성된 랜덤 에러가 없어지는 상태로 이미 장비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나라와 그 날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탄착점이 한쪽에 바이어싱 될 수 있어요. 자, 이런 케이스엔 저희가 어떻게 하냐? 검교정을 통해서 레퍼런스 기반으로 바이어스를 보정합니다. 자, 크레아폼에 있는 컴펜세이션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비를 키시고 그냥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컴펜세이션 과정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다이고널스틱을 통하든 어쨌든 동작을 해야지만 보정이 되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는 클린룸을 제외하고 자, 시트랙이라는 장비를 사용자가 들고요. 저 공간 내, 제가 말씀드렸죠. 3.5에서 2.5m 공간 내에 들어가서 이렇게 컴펜세이션 과정을 하게 되면 그 오프셋 부분이 사라져서 장비를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고 스캐너 헤드 자체를 들고 들어가서 저 아래에 보이는 저 정규적으로 캘리브레이션 된 플레이트 내에서 컴펜세이션 작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스캐너 역시 틀린 보정값이 모두 보정되고 그게 패스가 났을 때 장비의 내부분은 안정이 됩니다.
자, 5M에서 제가 측정 시스템 말씀을 드렸죠. 예, 시스템 저렇게 보정을 하시면 돼요. 자, 온도 변화 같은 환경 변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측정의 모든 불확도에 가장 많이 미치는 부분이 무엇인가 저희가 봤더니 환경 변화였습니다. 그중에 특히 온도 변화는 이 전자장비가 심어져 있는 모든 계측기에 치명적이에요. 사용 중에 환경 보상을 할 수 있는 옵션을 크리아폼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인바이러먼트 컴펜세이션은 옵션이 있고요. 자, 이런 부분이 보장되게 되면 일단 저 공간 내에 있는 온도 변화 내에 우측에 보이는 캘리브레이션 보상 키트를 위치시키는 순간 저 키트로 컴펜세이션을 했기 때문에 온도 변화를 스스로 감지해서 뒤에 보이시는 피드백 루프에 맞춰서 분석과 참조를 통한 보정을 실시간으로 합니다. 자, 이 옵션은 아시아에 있는 저희 나라,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계절 변화가 있는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진 옵션이고요. 이 부분 많이 쓰셔서 어떤 그 측정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온도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으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진동에 대한 부분이고요. 진동에 대한 부분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다이나믹 레퍼런싱, 크리아폼의 독자적인 기술이죠. 공간에 대한 작업을 분리하고 서페이스 모델을 분리해서 이 진동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진동 부분을 갖다가 분석을 해봤더니 제조 현장에 많이 있는 값들이에요. 그리고 주파수는 3.6에서 9Hz의 주조 프레스 기기, 그다음에 저런 가속도를 가지고 스태핑 프레스 드롭 해머가 있더라. 이 중에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해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픽투픽 0.4에 벨로시티는 0.25 저희가 인치 퍼 세컨드로 흔들었고요. 주파수는 가장 워스트한 10Hz 정도로 흔들었습니다. 흔들었더니 결과에 대한 부분에 전통적으로 고정식 타입인 암 타입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3배 이상 증가해서 측정값이 벌어졌고요. 저희 쪽에 있는 크리아폼 트래커 베이스는 거의 차이가 없는 거를 결과론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저희 부수 쪽에 오시면 좋은 설명이 될 것 같고요. 다이나믹 레퍼런싱은 아까 보여드렸던 설명 부분과 같이 트래커가 저희가 삼각 측정 방법을 갖다 이용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내고 아래 보이는 바와 같이 타겟을 대상물에 배치하던가 지그에 배치하셔서 흔들림이나 진동을 방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마지막 요약을 하면 5M 법칙에 의하면 측정에 대한 불확도는 단순히 장비나 사람에 의해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초보자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80% 정도에 대한 측정 오차는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샤플로 컨디션, 즉 실제 사용하는 공정 라인 쪽 제조 환경에 가게 되면 80% 정도의 어떤 그 에러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온도와 진동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크리아폼은 진동은 다이나믹 레퍼런싱 타겟으로 저희가 감시해 드리고요. 온도에 대한 변화는 DEC라고 하는 환경 보정 옵션을 통해서 쓰시면 측정 불확도를 더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터몰드 잘 구분하실 때 저희 부스에 가시면 이런 부분으로 질문 주시면 엔지니어 분들이 맞춰서 데모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자, 제가 준비한 부분이고요. 저희 부스에 대한 디자인과 위치는 그리고 테일러 옵션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장표를 넣었으니 이 부분은 이제 화면을 보시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인터몰드 2023 프리뷰 웨비나 크리아폼 아미텍 코리아의 김건아 총괄님과 함께 전반적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전반적으로 뭐 측정 관련된 내용들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네. 마무리 이제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주제 발표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강조하고 싶으신 포인트만 짤막하게 하시고 이제 끝내시죠. 네. 이제 기존의 정밀 측정 부분이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테일러 옵슨이나 저희 쪽에 있는 CMM 이런 장비들이 이제 초정밀 쪽으로 점점 시장 이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분명히 용도와 시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휴대성만 이제 강요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환경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하면서 정확도를 유지해야 되는 옵션 쪽으로 이제 크리아폼은 그쪽으로 혁신을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랜덤 에러에 대해서 어떤 보정된 상태가 들어간 정밀한 계측기를 만들기 위해 ISO 스탠다드를 이제 도입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의 노력이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서 저희가 실은 선도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크기 그리고 복잡한 형상의 금형 측정을 위한 3차원 측정 솔루션을 찾고 계시다면 인터몰드 코리아 2023에 오셔서 직접 참관하셔서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크리아폼이 위치한 부스 위치도입니다. 오셔서 크리아폼 솔루션을 한번 알아보시고 전문가분과 상담을 통해서 좋은 대안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아폼의 김건아 총괄님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